다음 순서로 우리 AI 보안 전문기업 CIS를 모시고 현장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AI 보안 기술 인력 발굴의 필요성 및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AI 보안 서비스 전문기업 이스트 시큐리티의 문종현 센터장님을 모시고 우리 기업들은 어떤 기술 인재를 양성했으면 하고 앞으로 이어갈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인재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센터장님께 질문하고 또 이렇게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우리 센터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스트 시큐리티라고 그 알약이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의 시큐리티 대응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주요 업무는 이제 국내외로 발생하고 있는 최신 침해 사고들을 분석하고 그 악성 파일들을 탐지하는 이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분야에서는 한 20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APT 공격들에 대한 추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벌써 20년간 보안 분야에 활동. 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센터장님 처음 뵀던 게 네. 저희도 되게 젊었을 때 그랬나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20년간 이렇게 됐다는 거는 숨기는 걸로 하고 네. 오늘 그러면 네. 좀 편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토론하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런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설명회를 이제 기획하면서 아마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 그렇고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마 그 AI 보안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졌는데 조금 전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좀 낯설고 생소한 용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AI 보안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심도 높고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라서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서 영광스럽고요. 또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좋은 자리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면서 우리는 사이버 보안, 그리고 뭐 물리 보안, 융합 보안, 이 보안이라는 용어 앞에 수많은 이제 단어들이 결합이 되고 있는데요. 몇 해 전만 해도 보안이라는 용어 앞에 AI를 이렇게 붙이는 게 좀 생소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 실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스트 시큐리티도 큰 변화를 체험하고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본사가 있고요. 그 본사에 AI 플러스 랩이라고 해서 AI하고 이제 머신러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 알파고라는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이제 운영을 이미 하고 계셨고, 네네. 대표님이 이제 AI에 너무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오랜 기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 조직에서는 보안 전문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AI 플러스 랩이라는 곳은 AI 알고리즘이라든가 이제 그런 기술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계열사 이스트 시큐리티에서는 보안 전문성과 그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같이 논의를 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일단은 이런 보안 위협들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 하던 거를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자동화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작년에 시작됐긴 하지만 이제 AI 보안 기술 개발 교육이 우리 2회째인데 되게 그래도 아직은 생소한 교육 과정이기도 하고 올해 이제 또 새롭게 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AI 보안 기술 개발 인력,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양성하는 이런 인력들이 기업에서는 어떤 직무를 보통 담당하게 되는 걸까요? 이 보안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제 업체도 있고, 네. 분석하는 업체도 있고, 뭐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 분야에 맞게 약간 맞춤형으로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약이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의심 파일들을 사람이 분석하는 데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자동화할 수는 없을까? 좀 더 클러스터링을 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 파일을 악성 파일로 분류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접목하는 데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는 이제 웹을 통한 위협들, 악성 URL들이라든가 도메인이라든가 IP 주소들을 좀 더 인공지능 기술이나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선처리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는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AI 보안 기술 지금 현장의 수요는 좀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되게 좀 난해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수요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보안 기술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면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능력자들이 이렇게 뽑아갈 텐데,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 면접을 본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주변의 보안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AI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쪽에만 좀 많이 집중하고, 또 분석이나 대응이나 이런 침해 사건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분들은 또 그쪽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접목해서 같이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을 찾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수요는 있어도 공급의 어떤 환경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이런 양질의 또는 어떤 보안 기술과 AI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양성을 한다면 현장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 수요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에서 욕심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입사원들을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이제 리소스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는 인력들이 있다면,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내가 나름대로 이런 교육을 받았고 또 별도의 프로젝트도 수행을 했다면 현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개발자 구인난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랬는데 개발자 구인난도 구인난이지만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보안 산업까지 또 이해를 하고 있다면 기업들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들이겠네요.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보안 산업을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폭넓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안 쪽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고민하는 포인트도 제가 리버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취약점 연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고민을 먼저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이 요즘 화두다. 트렌드고 인기고 유망직종이니까 내가 AI를 먼저 선점하겠다 했을 때는 보안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밑에 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 기술은 사실은 보안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I 기술이 거기에 약간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섞여 가야지만 실질적인 어떤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파고를 통해서 인공지능 들었던 적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맞아요. 거기에 또 보안 기술까지 또 접목하고 AI 보안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련 학과를 또 졸업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있을 테고 우리 이번 교육과정처럼 이런 전문 기술들을 조금 접목해 준다면 현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조금만 욕심을 낸다면 이제 이런 기본 교육을 좀 탄탄하게 이제 익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스킬업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요를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일반적인 또 많은 직무직군들이 있겠지만 우리 AI 보안 기술 인력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이제 또 채용을 하고 또 기업이 바라는 약간 또 이쪽 기술진에 대한 인재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재상은 또 어떻게? 이제 AI라는 게 이제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 요즘에 앵커도 AI 앵커, AI 아나운서 그리고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연예인들 딥페이크, 그러니까 연예인들 얼굴로 가짜 뭐 음란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보안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양날의 검처럼 약간만 좀 벗어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못 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음란 동영상을 딥페이크로 해서 유명한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만든다. 그럼 현장에서는 보안 전문가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덕목, 도덕성, 인성 이런 것들도 같이 겸비가 돼야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네요. 저희가 교육과정들을 설계하고 지금 기획을 하면서 이제 많은 기술적으로 어떤 걸 가르쳐야 될까, 기업에서 어떤 기술을 원하고 어떤 스킬업을 한 친구들을 좀 찾고 있을까만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리적인 의식 기반 아래 되는 그러한 또 준비 사항들을 조금 잘 다져가지고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그런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은 더 부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생들이 AI 보안 기술 교육을 이수함에 있어서 특별히 너네들 그래도 요거 정도는 이해하고 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우리 회사는 그래도 우리 회사 올 때 AI 보안 기업이라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너희들이 이력서를 냈으니 요런 거 정도는 이제 이해했을 거야 라는 그런 필수 기술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분야를 정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악성 파일, 의심 파일 탐지하는 트랙이냐, 네. 아니면 뭐 어떤 관제, 시스템 관제나 악성 위협 사이트를 탐지하는 트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인정보에 어떤 악용되는 걸 막을 것이냐라고 해서 큰 범주 안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정해야지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악성 파일을 이제 탐지하는 트랙에서는 일단 리버싱 기술까지 있으면 정말 최적화된 인재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처음부터 리버싱을 연구하고 그 현업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현업에서는 욕심이 이 친구가 그래도 이런 보안 분야에 인공지능이나 보안 기술에 참여를 한다면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안 프로그램이 어떻게 탐지를 하는지 어떻게 패턴을 뽑아내고 위협을 어떤 식으로 탐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면 좀 더 AI 인공지능 기술이든 머신러닝이든 이쪽에 접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업에서는 사실 신입사원을 잘 채용을 하기가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아무래도 조금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더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포인트라서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보안 업체들은 그래도 중급 이상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뭐 리버싱이라든지 악성 파일을 어떤 식으로 탐지를 하는지 악성 URL을 어떤 식으로 탐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아니면 자기가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기술이 좀 돼 있다면 충분히 이제 현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으로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메인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안 그래도 좀 분반을 해뒀으니 약간의 어떤 그런 분류에 따라서 이제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술의 이해들이 조금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회사에 가서도 어떤 직무 기반 아래에서 어떤 그 업무 지시라든지 업무 분야들이 조금은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은 그래도 뭐 기술력을 우리가 막 많이 봐서 뽑는다고는 하지만 기술력 외에 보시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아까 윤리성 보신다고 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회사의 어떤 기준이 있긴 하지만 기술과 윤리성 말고 보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도 어떤 걸 좀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BTS를 좋아하는 팬이다. 그럼 BTS의 어떤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챙겨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안이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고 딱딱하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효과가 나타난가? 그리고 누가 뭐 박수를 쳐준다거나 고생했다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까요? 아까 뭐 인성, 뭐 도덕성 얘기도 했지만 그걸 좀 빼고 얘기한다면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친구의 어떤 사소한 일거수일투족을 막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 친구는 뭐 취미가 뭐고 혈액형이 뭐고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찾아보는 것처럼 이 보안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약간 좀 넓은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뉴스도 좀 챙겨보고 또 최근에 어떤 해킹 사건들이 있으면 내가 직접 이걸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자료가 없네? 그럼 막 주변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그 자료도 좀 공유받아서 내가 직접 분석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와 관심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을 또 기반으로 하는 그 교육 과정이고 또 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어가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관심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품질 자체가 틀린 것도 많이 봤었고 네. 그런 관심도를 가지고 이번 친구들도 좀 잘 양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안 그래도 댓글 남기신 분 중에 관심 정말 격하게 공감한다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워요, 근데.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들이 기술진으로 처음에 가지만 현장에서 바로 막 기술을 막 뭔가 투입돼서 시키고 그렇게 업무를 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과정들을 해서 이제 친구들 양성할 때 어떤 분야든 아마 문서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기술 외에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기대해라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랫동안 이제 뭐 후배들 네. 뭐 키우면서 주변의 동료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진짜 분석을 잘한다. 하루 종일 컴퓨터만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체력적으로도 계속 떨어지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고 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컴퓨터 쪽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약간 뭐라고 할까 거기 빠져서 산다고 할까 네. 그 세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되면 슬럼프가 와요. 네. 슬럼프가 와서 나는 더 이상 이 일이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구나. 바꿔야 되겠다. 다른 분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고요. 또 이제 이런 분석 업무를 하거나 대응 업무를 하다 보면 외부의 사람들과 같이 미팅을 한다거나 또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네,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생기는데 저는 대인 공포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맞아요. 커뮤니티 속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네. 좀 약간 외톨이처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사회성이라든지 뭐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부생일 때 좀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또 동호회 활동을 좀 한다거나 네.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떠나서 자기가 뭔가 좀 혼자 블로깅을 해본다거나 네. 또 아니면 프로젝트를 뭐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보안에 관심이 많으면 자기가 혼자 어떤 샘플을 분석을 해본다거나 AI 기술에 대해서 좀 더 혼자 좀 독학을 좀 많이 해본다거나 해서 그 내용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누군가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공유도 해주고 네. 또 공감대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네. 이 보안 분야에 주변 사람들 다시 들어올 네. 수 있게 맞아요. 해주는 선순환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 네. 분명히 그 친구는 뭔가 나중에 빛을 발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얘기해 주신 부분 정말 제가 정말 많이 공감하고 우리 또 양성되는 인력들한테 늘 얘기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혼자서도 정말 잘할 수 있지만 어떻게 봤을 때 같이 또 협업하고 네.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픈하고 이런 부분들 안에서 정보나 지식은 서로 공유하고 보탬이 되면서 더 맞아요. 커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원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혼자서만 공부하던 부분들에서 또 이런 교육 과정에서 또 같은 동료들도 만나고 같은 기수들을 만나서 같이 프로젝트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에 대한 그 어떤 스킬업도 되지만 사회성에 대한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스킬업도 그리고 많이 될 거라는 네. 그런 기대를 또 가지게 네.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자, 어떤 부분들이 좀 괜찮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봐 하는데 AI 보안 그러면 우리 이스트 시큐리티에서는 어떤 부분이 지금 제일 기술 트렌드 안에서 이쪽이 지금 AI 보안 쪽 트렌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부에서도 네. 또 얘기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 차원에서 AI 플러스 랩이라는 별도의 이제 전문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는 저희가 계열사 중에 저희 계열사가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 줌닷컴이라는 이제 검색 엔진을 서비스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도 있고 네. 또 라운주라 그래서 저희 안경 네. 쓰신 분들 그 요즘에 비대면 때문에 현장에 안경점 가가지고 안경 맞추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상 피팅이라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이제
나의 얼굴 모형에 맞는 안경을 추천을 해준다거나 네. 이런 것도 지금 개발이 돼 있고 네. 또 이제 AI 요즘에 앵커, 아나운서, YTN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 뉴스 채널이거든요. 네. 근데 야간에 새벽 3시에 앵커분이 출근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뉴스 송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어려웠던 부분을 가상의 디지털 휴먼을 이용을 해서 네. 목소리하고 어떤 뭐 눈 모양이라든가 행동들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요. 네. 그래서 좀 최대한 진짜 사람이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상의 어떤 앵커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이미 방송을 통해서 나갔고요. 그래서 네. 이런 다양한 분야에 맞게 저희 AI 플러스 랩에서는 그 분야에 맞게 조금 인공지능 네. 기술을 접목하고 있고,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의심 파일들을 악성 유무를 판단하는 용도로 많이 네.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의심 URL들 이런 것도 저희는 이제 개인정보 쪽은 아직은 다루고 있지는 않고 네. 악성 파일이나 이제 악성 의심 파일들, 의심 URL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용도로 AI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장점도 되게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AI 전문 보안 연구원들 교육을 해주는 과정에서는 보안도 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같이 겸비한 사람이 나오면 네. 굉장히 아이디어한 거고 이상적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기대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네네. 저희도 이번 이 그 교육과정 이제 교육 인원의 대상이 정보보호학을 좀 전공을 했거나 이 관련 학과 아니면 관련 유사 연구를 좀 한 친구들이 이러한 AI 기술들을 또 이제 배워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고도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챌린지를 통해서 이제 좀 평가를 받고 그런 식으로 조금 설계가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기업 안에서도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보안을 담당하고 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AI 보안을 하려면 이 두 개의 어떤 조직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협업 안에서 오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이 중간자 역할의 신입사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통은 요즘 인공지능 서비스도 막 한참 개발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보안 서비스도 어떻게 또 접목되는지 한참 고민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또 양쪽에 또 어떤 그 기술진들 안에 애로사항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네. 잡아주신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네.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공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안을 오랜 기간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기를 사실을 원해요. 네. AI 인공지능이 지금 화두긴 하지만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저거 건드렸다가 나 둘 다 놓치는 거 아니야?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실 하는 게 있고 네. 또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보안이라는 이 장벽을 넘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처음부터 너무 용어도 생소하고 그렇죠. 네, 반대로. 맞아요. 그래서 두 개 어떻게 보면 융합 보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메신저는 사실 지금 없고 네. 대부분이 자기 각자 나름대로 내가 인공지능 쪽에 AI에도 관심이 많고 보안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각자 어떻게 보면 독학하는 친구들이 조금 분포되어 있는 상황.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정리가 안 된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학생들이 아니면 연구원들이 보안 기반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AI까지 같이 겸비를 하게 되면 네. 분명히 이제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효과로 이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네. 좀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필드에 계신 이제 그 구인 어떻게 보면 그 신입사원들이라든지 경력사원들 이렇게 좀 이제 구인 활동을 하시는 저희 기업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와 보니까 보안하신 분들한테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안하시던 분들한테 개발을 더 좀 가르치는 부분들이 더 빠른데 보안을 하지 않던 분들한테 보안을 가르치는 싫어해요. 더 힘들다, 네. 더 힘들고 네. 더 이제 그 집중도들이 더 떨어진다라는 네. 얘기를 해서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변하면서 네.
AI에 대한 관심도는 훨씬 높아요. 네. 보안은 사실은 좀 낮아요. 물론 보안 전문가들이 뭐 취업 뭐 선호도가 높다라고 막 뉴스 설문조사에 나오는데 네,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3D 네. 직종에 가까울 정도로 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관심도 많이 받고 조명을 받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는 거고 네. 보안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프라이드 있지만 열심히 하지만 네. 이 AI 하셨던 분들이 보안으로 넘어와야 되나? 네. 그런 물음표는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나는 AI만 해도 내가 이쪽 네. 분야에서 탑 랭킹에 들어가면 네. 난 보안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또 네. 신입 직원을 양성하기에는 또 그런 부분들에서도 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그래도 이해도를 높여놔야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 트렌드 안에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보면은, 지금 고민이시겠어요. 안에서도 맞아요. 예, 네. 어떻게 앞으로의 그 사업의 방향성들이나 회사의 방향성들이 갈 때 어떻게 보면은 이스트 시큐리티는 뭐 그래도 선두 안에서 저희가 보안 서비스 AI 서비스 기업으로 또 자리 잡고 이렇게 앞으로 나서고 계신 쪽인데 어떻게 보면은 인력난 뭐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사업이 더 확장되고 그럴 때마다 이 인공지능에다가 보안하는 걸 가르쳐야 될지 보안을 하는 친구들한테 인공지능을 자체적으로도 계속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또 해나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보안이라는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원들은 네.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들하고의 어떤 숙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딱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출근하거나 뭐 재택근무가 업무가 시작이 되면 네. 새벽에 글로벌 해외 업체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뭐 최근에는 미국 송유관 해킹 사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AI 쪽에 공부를 좀 오늘부터 해봐야 되겠다. 네. 금년에는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해도 이게 내가 담당 업무가 보안이면 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네, 보안을 대응하는데도 지금 혼신을 다해서 지금 네. 열정이 막 넘칠 정도로 일을 해도 네. 부족한데 네. AI까지 한다는 거는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네. 그래서 계속 이게 융합되는 데는 계속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이 보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네. 이게 A하고 결합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 네. 보안이라는 게 계속 매일매일 이슈가 생기고 네. 있어서 그러면 어쩌면 우리 이 교육 과정이 그래도 그 AI 보안 서비스 기업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의 OJT 정도 될 수 있는 만큼의 네. 충분한 그런 시간 그리고 아마 지금 강사진들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곧이어 강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심도도 더 높아질 테고 그렇게 된다면 실력 있는 분들이 이제 과정을 기획을 했고 그리고 실력 있는 이쪽 서비스 산업 쪽에 계신 분들이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리고 실력 있는 강사님들이 이제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는 그분들을 다 모시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OJT 과정에서. 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봐도 AI 쪽과 보안 쪽을 잘 접목한 우리 신입사원 중에 어떤 그런 친구들이 양성돼서 기업에서는 그들을 잘 계속해서 이후에 또 양성하고 다 보강해주고 이렇게 키워간다면 네. 정말 그 딱 중간에 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지금 좀 그럼요. 일단은 들었어요. 이런 누군가가 어떤 이런 시작을 해주고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는 이쪽에 좀 생소했는데 네. 관심이 좀 생겼다. 네. 그래서 이 교육기간이 끝나더라도 아니면 네. 이 교육이 계속 연장이 돼서 네. 좀 더 이제 고도화된 교육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는 네. 충분히 그 앞으로의 수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저도 또 센터장님과 또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눠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AI 보안 전문 인력들, 뭐 기술 개발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 양성을 해보자 이런 부분들보다 정말 그 어떤 그 기술 기반 아래서의 중간자적인 역할 안에 현재 제일 필요한 인력들일 것 같아요. 이들을 좀 잘 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잘 앞으로 끌어나가는 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함께하는 네. 역할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우리 그러면 마무리를 하는 그런 부분 아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 AI 보안 기술의 이제 미래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이제 어떨 네. 것 같고 이제 우리 어떻게 준비해 봅시다. 네. 네, 이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10년 후를 전망을 해야 돼서 어려운 네. 문제이긴 하지만 네. 이제 매일매일 사실 시시각각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IT 쪽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데 보안 분야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봤을 때는 이제 전망이 있어야지만 많은 분들이 더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하실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100% 이 보안 인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요즘 보안 기업들이 워낙 양으로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나 앞단에서 처리를 해준다면 기존의 보안 인력들이라든가 새로 들어오는 보안 인력들한테 좀 리소스를 줄여주는 역할. 그래서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아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인공지능 AI 기술이나 ML 기술들이 좀 더 보안 기술에 접목이 돼서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까지 너무 멋지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이스트 시큐리티 문종현 센터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AI 보안 기술, AI 기술 그리고 보안 기술 이 부분들이 모두 사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사람이 없이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인력들이 꾸준히 잘 성장하기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마련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그럼 우리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갈 테니까요. 오늘 앞에서 과정 소개 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저희 이스트 시큐리티 센터장님과 같이 나눴던 부분들 안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쉬는 시간 잠깐 끝내고 실시간 질의응답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